알짜임하고 경사 방향에서 벡터 해석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옆에 날개에 보면은 수직항력이 있을 거 아니야.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력이 10N이야. 그러면 수직항력도 얼마지? 10N이지. 수직항력은 공식이 내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여기가 손가락으로 5N의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수직항력이 얼마지?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몇 뉴턴 받아? 15N 받지? 그러면은 수직항력은 이제 10이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야? 15N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공식이 없다고. 그래서 네가 상황별로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라. 여기 있는 녀석이 지금 10N이라는 것은 질량으로 따지면은 1kg짜리거든. 얘가 10N으로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지? 1kg짜리가 떨어지고 있어. 상황이. 수직항력이 얼마야? 수직항력이 0이지. 왜? 수직항력의 정의가 뭐야? 면이 물체를 떠받치려면 면하고 물체는 붙어 있어야 돼. 알겠어?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접촉이 안 돼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항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접촉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수직항력은 물체와 면이 다 있어야지만이 수직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 다음에 미리 밑에 보시면은 마찰력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마찰력은 물리원에서는 다루지를 거의 안 했거든. 왜냐하면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바닥이 이렇게 거칠은가 봐. 안 움직여. 그럼 마찰력 얼마니?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20으로 했어? 안 움직여. 그럼 마찰력 20이야. 30으로 했어? 안 움직여. 마찰력도 30이야. 그럼 여기 있는 10, 20, 30은 정지 상태에서 마찰력이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마찰력 공식이 없어. 정지 마찰력은 공식이 없다고. 그냥 뭐가 똑같은 거야. 외부에서 주는 힘의 크기하고 동일한 거야. 근데 알아 얘들아, 40N을 작용하는 순간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겠어? 그럼 이때 이 40을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이다 그래갖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쉽게 말하면은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40N이란 힘을 줘야지만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공식이 있는 거야. F라고 쓰고 여기 있는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그러거든. 이 미우라고 쓰는 이 마찰 계수는 그냥 마찰 계수라고 하지. 근데 그냥 바닥의 거칠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빙판보다는 아스팔트가 더 까칠까칠하잖아. 그지? 그 아스팔트는 마찰 계수가 크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를 정말 자세히 들어가 볼까? 너희들 면이 이렇게 돼 있어. 자세히 속에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는 물체고 바닥면인데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려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물체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체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그럼 얘가 이 지점에 가면서 여기에 부딪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럴 때 이게 마찰이 생긴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면이 거칠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다 부딪히기 때문에 마찰이 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게 되면은 무거워.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면하고 어떻게 해서 누르는 힘이 더 세겠지. 그러면은 얘하고 물리는 정도가 더 커지는 거야, 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다? 그럼 무거우면은 면이 떠받치는 무슨 항력도 커지는 거야. 수직항력도 커지는 거야. 수직항력하고 마찰 계수의 곱한값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드디어 움직였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할 때 마찰력은 역시 공식은 이거야. 운동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그냥 수직항력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 상태에서는 마찰력은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일정하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은 조금씩 마찰력이 조금 다르거든.
마찰력도 여러 종류가 있어. 대학 가면 뭐 굴림 마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운동하는 상태에서 마찰력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고 놓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공식이 항상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의미가 더 중요한 거야. 이 그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됐어요? 됐지? 공식은 기억하는 거야.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근데 이제는 저기 보면은 경사면 운동이 나와 있잖아. 경사면 운동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봐요. 경사면 운동은 직각분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경사각이 세타가 되는데 질량 M의 물체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겠다. 근데 이 물체는 아마 경사면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에 F 이퀄 MA라는 공식에다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이 F가 도대체 뭘까? 알겠어요? 근데 이 F는 아무 힘이나 넣는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에 힘만 넣어주는 거야. 물체는 경사면으로 운동하는데 힘이라는 녀석은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맞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얘를 무슨 분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직각분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왜? 운동 방향에 힘을 찾으려면은 일단 안 맞잖아. 알겠어? 그래서 직각분해를 하시면은 직각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고 다시 요게 30도가 될 거야. 그러면은 하얀색은 mg가 될 거고 요 녀석은 얼마가 되겠어?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 녀석은 mg 사인 세타가 돼 버릴 거야. 그러면 mg라는 힘을 두 개로 직각분해해 준 거야. 근데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라 왠지 요 녀석을 한번 볼까? 얘는 일단은 운동 방향하고 나란함 같은 방향이야. 즉 mg 사인 세타는 저 물체의 운동을 지배해 주는 문제야. 운동을 지배해 주는 힘이라고. 그러면 이 물체의 F 이퀄 MA라고 하려면은 F에다가는 mg 사인 세타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이름이 뭘까 이거? mg 코사인 세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은 mg 코사인 세타는 물체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면의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저 힘이 있다면 물체는 이 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지. 그 뭐야? 면이 접촉돼 있다는 거야. 물체가 면에 접촉돼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위로 면이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mg 사인 세타는 물체의 운동을 지배해 주니까 웅정방정식이라고 하는 F 이퀄 MA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 지금 현재는 마찰이 없는 조건이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해 주면 요건 그대로 두시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알겠어요? 이 식 한번 잘 봐봐, 얘들아. M하고 M이 소거가 돼버려요. 만약에 질량이 2m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2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 10m이 있어? 그러면은 10mg 사인 세타가 되면 어차피 소거되는 건 똑같다는 거야. 질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즉 경사면에서의 속도 변화는 g 사인 세타인 거야. 즉 g는 10을 의미하는 거고 사인에서 세타는 경사각이거든. 근데 사인은 90도 내에서는 증가함수야. 즉 각도가 커질수록 가속도는 증가한다는 뜻이야. 알아들어요? 결론 내줄까? 경사면의 가속도는 오직 경사각에만 비례하는 거야. 무엇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질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질량 관계는 없어요. 그럼 같은 만약에 수직 높이에서 m이라는 물체하고 대문자 m이라는 물체하고 굴리면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그러면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리상에서는 동시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요? 근데 자 여기서 봐라 얘들아.
이게 지금 마찰이 없는 조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찰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한번 봐봐. 마찰력은 F라고 얘기해 줄게. 근데 마찰력의 공식은 마찰고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잖아. 수직항력, 알겠어요? 수직항력이 있는 거야.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 얘가 내려올 때 직선 경사면이라면은 내려올 때 마찰 계수는 면의 성질이니까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 일정한 거고, mg 일정하고 코사인 세타 경사각이 일정하니까 일정하는 거야. 그럼 운동한 다음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mg 사인 세타도 일정한 거고,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도 일정한 거야. 그러면 이 마찰이 있더라도 이 물체는 내려오면서 일정한 힘을 받는 거야. 따라서 무슨 가속도 운동하는 건 똑같은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달라진 게 뭘까? 달라지는 게 마찰이 없을 때 물체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되는데, 마찰이 있을 때는 빼기 F만 들어오는 것 뿐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지는데 이 F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M하고 여기 M하고 지워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있는 F 있잖아. 그러면은 G 사인 세타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 역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찰이 없는 경우 가속도인데 있는 경우는 mg 사인 세타에서 무엇을 F를 빼주고 질량 M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공통점이 뭐지?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가속도도 경사면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경사면에서는 두 녀석 다 무슨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마찰이 있는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뤄주기는 조금 힘들고, 근데 명확하게 아셔야 돼. 알겠어? 주로 출제되는 건 마찰이 없는 경우를 배우는 거고. 알겠어? 물리2는 공식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마찰력 공식 뭐지? 그러면 이러면 안 돼. 알겠어? 안 된다고. 공식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잘 봐라. 탐구학습 한번 볼까? 경사각과 물체의 운동인데 방금 전에 했던 거 봐봐라. 지금 마찰이 없는 경우 생각하면 항상 이 생각하는 거야.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을 때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는 힘을 뭐라 그래? mg 사인 세타라고 그러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런 말을 써주거든. 경사면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힘 그러면 그냥 mg 사인 세타, 나는 mg, f 흘 이렇게 해주거든. 그냥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라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물리에서 배웠는데 VT 그래프의 특징 아나?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하고 면적을 구해주면은 중학교 애들도 아는 거야.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알겠어? 여기까지 다시 뭐 기본 강의 수업할 수는 없잖아. VT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거리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물체가 높이가 좀 다른데 이동한 거리 S는 똑같대. 그지? 그러면은 이걸 VT 그래프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똑같이 굴러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각도가 누가 크냐면은 세타2가 더 크대. 그러면은 각도가 크니까 가속도가 커야 돼. 그럼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기울기가 더 커야 돼.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 주면은 가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렸고 나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줬던 거야. 그 다음에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데 얘는 높이가 높은 곳에서 굴러 내려오고 얘는 높이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우리 중학교 애들 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바위, 이것도 까먹지 말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야?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거든. 혹시 위치 에너지 공식 알아요?
m, g, 높이 h가 바닥에 도달할 때는 운동 에너지. 야, 이거는 물리트 오더라도 기본이야. 모르면 지금이라도 해. 허공에 떠 있으면 위치 에너지 mgh, 달리는 물체는 2분의 1 mv제곱. 이럴 때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 질량이 2m이면은 여기도 2m이면 또 소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루트 2GH야. 이 항에 질량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질량이 없다고. 유심히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들아, 얘하고 질량이 서로 어때? 달라도 오직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높이로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아,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 질량하고 상관이 없네. 높은 곳에서 굴러 내려오니까 바닥에 도달할 때가 더 빠르겠다. 그지?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 위에 똑같이 있지만 가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여기는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나 그래프는 달라진 게 뭐지? 경사각이 더 크네. 그럼 기울기가 더 커야 되겠네. 그 다음에 뭐지?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도 어때야 돼? 더 커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공통점이 뭐지? 이동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여기까지 끌어준다 그러면은 노란색의 면적하고 하얀색의 면적은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조금 한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 노란색의 면적하고 하얀색의 면적이 동일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바닥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보시는 거야. 알겠어요? 시간은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해요? 그러면 나가 더 빠르게 도착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거는 물리원을 조금 복습하는 개념이야. VT 그래프에서 가속도하고 이동거리 또는 변이는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라는 거 조금 복습을 하신 거야. 물리투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거야. 지금 물리원 복습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면 정지해 있다고 돼 있어. 상황 설명돼 있고, 장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봐라, 얘들아. 분명히 이게 면이거든, 면. 그럼 처음에는 좀 어려워해. 이런 그림 나오면 화살표가 벌써 몇 개야? 3개지, 3개. 그럼 너희들이 봐봐라, 얘들아. 수평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좌표 설정을 하거든. X축, Y축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해. 그럼 여기를 수평, 여기를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면이야. 그러면 이 면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만 연상해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수평 방향은 이게 되는 거고 수직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면에서 여기에 수직항력은 면의 수직항력이니까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면하고 장력하고 mg는 왠지 삐딱한 거라. 알겠어요? 삐딱하면 무슨 분해 하셔야 되는 거야? 직각분해 하셔야 되지 않겠어? 그럼 선생님이 자 색깔로 얘는 가만히 두고 이게 보여야 돼. 중력을 직각분해 해주면은 중력을 직각분해 해주면 이렇게 직각분해가 될 거야. 됐어요? 보이니? 그 다음에 장력도 직각분해 해야 되지 않겠어? 장력도 직각분해 해주면 이렇게 분해가 될 거야. 자, 이 화살표 많은 거 와서 어지러워요 그러지 말고 확인해봐. 경사면의 수평과 경사면의 수직을 잘 보시라고. 수직은 힘이 몇 개 있는지만 빨리 찾아볼까? 하나, 둘, 3개가 눈에 보일 거야. 수평은 몇 개가 있지? 여기하고 이거. 알겠어요? 그럼 독립적 사고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정지해 있기 때문에 X방향의 R자 힘은 0이 돼야 될 거고 Y방향의 R자 힘도 0이 돼야 될 거야. 복잡한 거 아니야. 화살표만 직각분해만 자연스럽게 하시면 나머지는 화살표에 같은 성분들만 여러분들이 뽑아내면 돼. 수평 한번 찾아봐 이제. 얘가 이거 수평이야? 그럼 얘가 수평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시작. mg 무슨 세타야?
사인 세타지. 그지?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 사인 30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는 식만 세워줄게. 얘하고 무엇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 있잖아. 장력의 수평성분. 근데 얘를 보니까 t에 얼마나 되겠어? t 빗변분의 밑변 성분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코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고, y축은 무려 힘이 몇 개냐? 하늘로 향하는 게 2개가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럼 하늘 2개하고 땅속 하나가 서로 어때야 돼?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지. 자, 하늘로 향하는 거 무슨 학력이 있어? 수직 학력. 하늘로 향하는 거 요거 있네. t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t 사인 45도가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힘은 요거잖아. 근데 이거 니들이 알고 있잖아. mg 코사인 세타라고 외우고 있잖아. 그러면 mg 코사인 30도. 됐어요? 사인 코사인 값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하는 연산 능력은 있어야 될 거고, 처음에 이런 단원 할 때는 식을 먼저 세울 줄을 아는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벡터를 분해를 한 상태에서 독립적 사고를 하시고 각각으로 계산을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연산 능력은 그 다음 얘기고. 알겠어요? 사인 여기 30대 2분의 1 넣어놓고 2분의 루트 3 넣어놓고 지금 뭐 t값하고 뭐죠? n값을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 알겠어요? 옆에 충분히 해답이랑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알겠어요? 연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인데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일단은 빨라져요? 느려져요? 다 내려오면서 빨라지지 않겠어? 빨라지니까 가도 속도 증가고 나도 속도 증가고 다도 속도 증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가속도는 보니까 경사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명심하셔야 돼. G 사인 세타가 되거든. 경사의 각도에만 비례하는 거야. 그럼 내려올 때 가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변하지가 않아. 직선 경로기 때문에. 그럼 각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해야 돼.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각도. 각도가 내려올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증가, 감소야? 감소라고 대답하셔야 돼. 얘는 내려올 때 각도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 그럼 가속도 증가라고 하는 거야. 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라고 돼 있지.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생각나요?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v 루트 몇 gh? 2gh. 무슨 양하고 상관이 없다고. 질량하고 아무 관계없이 높이로만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상에서 같은 높이에서 굴렸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세 녀석 다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똑같아야 돼. 질량하고 아무 상관없어. 문제상에서도 그냥 공을 놓았다고 그래 있지 공의 질량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 줄지 마. 몇천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면 도달 시간은 그래프 옆에다 잘 그려봐봐. 지면 도달 시간은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가 같은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가야, 그치?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가나다 모두 이 수평선에 있어야 돼, 속도.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봐라. 나를 볼까? 나는 가속도가 작아져.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기울기 일정이고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케이스거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근데 너희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은, 알겠어요? 야, 참, 요거 경사면의 길이는 동일한 거야. 알겠어? 경사면의 길이는 동일해. 면적이 동일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 극선 아래쪽의 면적하고 삼각형의 면적이 다르다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연결하면 면적이 더 커져버리는 거야.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 나 그래프는 이렇게 있지만이 노란색의 면적이
하얀색의 면적과 동일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케이스가 돼야 돼. 근데 너희들 봐라.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럼 빨간색의 면적이 하얀색의 면적과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럼 빨간색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면적을 늘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 그래프가 다 그래프가 돼. 결론적으로 보시면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똑같지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케이스가 나가 될 거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케이스가 다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생활 속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잖아. 내 친구 3명이서 누가 먼저 도착해요? 그러면 일정하게 빨라지는 애보다는 처음에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나중에 가속도가 줄어드는 애가 여기서 먼저 도착을 하는 거야. 그 육상 경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처음에 엄청 빨라지고 나중에 조금 빨라지는 애가 훨씬 일찍 도착하는 거야. 원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가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 봐봐.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속도가 이거고 가는 이거고 다는 이거야. 초기 가속도가 나가 더 크다고. 얘가 가장 똑같은 거리라도 일찍 도착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녀석은 나, 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한 거다, 사실. 이제 경사면 운동은 여기 있는 문제로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문제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 이게 거의 다 90% 이상의 문제는 경사면이 다 뭐야? 직선으로 돼 있거든. 그럼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보니까 잘 봐요. 문제상에서 질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가속도가 3이래. 그 다음에 마찰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저 운동하는 물체에다가 F=ma를 넣어주면은 일단은 흘러내리는 힘 정도는 알잖아. 흘러내리는 힘이 뭐야? mg 사인 세타 아니야? 그대로 해봐요. mg, g는 10으로 계산하시고 10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그럼 이건 네가 mg 사인 세타를 지금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찰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가속도 3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면 이게 6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예요? 그러게 되면 마찰력은 여기서 10 빼기 뭐 하니까 4N이 돼야 되겠지. 근데 마찰력 공식은 아까 가르쳐 주지 않았어? 마찰력 공식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마찰 계수를 문제상에서 물어봐. 그럼 경사면에서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아까 얘기해. 있는 거 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따라서 마찰 계수 써주고 mg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돼. mg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해주면은 요게 요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게 10이 될 거고 5, 2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서 마찰 계수를 찾아야 된다. 니들 실제 학교 시험에서 물리2는 물리1하고 달라. 물리1은 숫자가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물리2는 루트 많이 나오고 여기서 깨끗한 숫자들이 아니야. 여기서 심지어 답이 루트 빼기 루트 이런 형태도 많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처음에 익숙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7번 풀 줄 아시면은 F=ma, mg 사인 세타, 마찰력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다. 1-8번을 보시면은 막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얘가 이렇게 정지래. 그러면은 물리 1에서도 했지만은 봐요. 분명히 뭔가 B가 근데 질량은 A가 B의 몇 배래? 3배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얘가 M이면은 얘는 3M이야. 잠깐만 얘들아. B한테 작용하는 힘은 아마 mg라고 하는 중력밖에 없을 거야. A에 작용하는 힘은 나 이런 말 표현 많이 쓰잖아. F 흘 이런 말 써주는 거야. 흘러내리는 힘이 있을 거야. 흘러내리는 힘의 공식은 뭐야? 여기가 몇 M이야 얘들아? 3M이지? 그럼 3mg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돼버릴 거야. 근데 이 흘러내리는 힘하고 이 힘하고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정지 상태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3mg에 작용하는 흘러내리는 힘은 mg가 돼버릴 거야. 이래야지 정지 상태로 있겠지.
근데 이거를 바꿨대요. 바꾸면은 요 녀석이 3m이고 얘가 m이 될 거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3mg가 될 거다. 그럼 여기에 흘러내리는 힘은 얼마일까? 이거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겠어? 동일 경사면이야. 봐라. 3m한테 흘러내리는 힘이 mg야. 그러면 m한테 작용하는 흘러내리는 힘은 몇 분의 1이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 mg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전체로 보면 가속도니까 3mg의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 mg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뭐 이거 도르래 같은 거 이렇게 쭉 피면 되잖아. 저쪽으로 3, 이쪽으로 거꾸로 3분의 1. 마찰이 없어. 그러면 총 알짜 힘은 3분의 8mg가 되겠다. 그 다음에 MA 할 때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m짜리하고 3m짜리니까 4m, 토탈 4m 이렇게 놓아줘야 돼. 그러면 요거 없어주면은 따라서 가속도는 3분의 2g라고 기록할 수 있겠다.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어요?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세요. 이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잘 보시라고. 그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얘한테 흘러내리는 힘이 얼마지? mg지. 근데 여기 각도가 세타가 있다면 실제 3mg sin 세타가 될 거야. 이 값이 mg가 돼 버린다고. 그러면은 물어보지는 않지만 sin 세타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3분의 1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답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쓰고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내신 기간 때 내가 그랬잖아. 주교재에 써놓은 게 없으니까 교과서 밑줄 추구나 있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특과목은 철저하게 정량적인 해석이야. 계산이라고, 계산. 그냥 감으로 푸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시면은 중력과 속도 G로 돼 있고 질량이 이렇게 돼 있대. 근데 A, B, C가 지금 모두 다 현재 정지 상태로 돼 있어요. 이게 힌트거든. 힘을 한번 표시해 볼까? 얘들아, C한테 작용하는 힘 EMG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지. 맞아요? B한테 흘러내리는 힘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않나? mg sin 세타잖아. B는 30도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mg가 돼. mg sin 세타 해주면 sin 30도. 맞잖아. 그럼 얘한테 흘러내리는 힘이 얼마지? 얘들아, 이쪽으로 2mg고 얘네들의 방향이 서로 똑같잖아. 그럼 이게 두 개 더한 것은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mg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mg가 돼야 되겠다. 뭐가? 흘러내리는 힘이.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흘러내리는 힘은 공식이 뭐지? A의 질량을 몰라. 라지 mg sin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없어지니까 요 녀석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루트 2로 나눠 줘야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 루트 2 질량 m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줄 아셔야 되겠다. 질량도 이제는 몇 m 안 나와. 루트로도 많이 나온다고, 물리투에서는. 그럼 1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P가 끊어졌다? 누구야? C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상황이 이거 아니야? B라는 녀석은 M이고 C라는 녀석은 물리 1에서 봤던 거야. 얘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녀석은 작용하는 것이 EMG의 힘이 작용하고 얘는 흘러내리는 힘이 반대로니까 2분의 1 mg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면은 질량이 3m짜리가 돼버릴 거고 R자 힘은 EMG에서 이거를 빼주게 되면은 2분의 3mg 이런 효과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질량은 3m이 될 거고 R자 힘은 2분의 3 이렇게 G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가속도는 2분의 1G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 원을 조금 생각하자는 뜻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돼.